심장이 뛰는 정치 토크. 진짜 게임은 라커룸에서 시작된다. 여의도 필승 전략이 시작되는 거. The 라커룸. 네. 야, 이거 해야 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네,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혀서 방송하는 라커룸 시간. 자, 매주 화요일은 진보의 입장에서 라커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편파 방송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목요일 진보 패널 두 분, 블루 라커룸 변호사계 강호동 박지훈 변호사님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진영의 JYP, 자,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진영 JYP 박진영입니다. JYP 오늘 은근히 좀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로 떴습니다. 네. 떴어요. 네네. 오늘 근데 유니폼과 특별한 걸 준비하셨어. 박용택 선수요.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지 LG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언뜻 보면 LG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카메라로 잘 비춰주세요. 2,500 안타 대한민국에서 최다 안타 기록하고 있죠. 지금 최다 안타는 손아섭 선수가 깼습니다. 깼습니까, 벌써? 네, 깼습니다. 혹시 그 변호사님께서 제가 손아섭- 이야, 잘 봤습니다. 이게 또 이 매니저로서 말이죠. 정확하게 또 선수 PR도 해주시고. 예, 지금 좀 쉬고 있지만 아. 계속적으로 기록은 손아섭 이제 계속할 것이다. 네. 오늘은 LG 트윈스 저도 그러니까 두 분이 LG. LG 트윈스, 네. 서울 알겠습니까? 예, 그래. 서울. 서울말을 써요. 좀. 서울. 예. 서울 사람들이죠. 서울 트윈스. 예, 서울 사람들 두 분과 함께 저는 일편단심 하나 이글스.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 코로나 또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번 주 일요일 주일로 예정됐던 여야 대표 회담이 수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야 대표 회담이 정치권 최대 이슈가 된 상황이었어요. 관련 영상을 보고 이어갑니다. 여야가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 여러 민생 과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동훈 다양한 문제에 대표의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뭘 자꾸 조건을 갖다 붙이는지 이해가 안 이재명 됩니다. 대표. 예, 뭐 조건 붙이고 단서 달고 하는 건 결국 하지 말자는 얘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여야간에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한 2, 3일 남겨두고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하겠구나 싶었는데 이 변수가 코로나. 등장하고 코로나. 확진 이시고요. 자가격리 중이라고 하거든요. 예. 25일 그러니까 금, 토, 일이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하. 그 시간에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음. 미루거나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좀 땡큐 이런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주위에서 너무 빨리 한 거 아니냐. 본인 입장에서는 이거 안 하기도 하기도. 하기도 애매해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이유가 아닌 어. 상대 대표의 이유 때문에 안 어. 하잖아요. 미소가 좀 지어질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더 플러스가 된 상황이다. 좋죠. 왜냐하면 이거 명분이. 하면 본인은 우리 좀 이따 얘기해야 되지만 최상면 특검법 안 할 수 없거든요. 얘기를. 요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아니, 박지훈 변호사 편파 방송인데 왜 한동훈 대표 편을 드세요?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같은?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JYP? 사람 입장으로서 예. 연기된 게 국민을 위해서는 잘 됐다. 실제로 쇼를 한다거나 뭐 토론 배틀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 사전 조율을 충분히 해가지고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입법 과제도 내고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민생에 도움되는 정책을 만드는 데는 살짝 연기된 게 오히려 잘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의 또 성숙도와 또 여야 실무 대표단끼리 어떤 좀 조율을 잘 할 수 있는 그렇죠. 시간을 벌었다. 생중계 얘기를 했거든요. 생중계. 이게 사실 저희 같은 방송 많이 하는 사람들은 네. 생방송이 좋습니다. 녹화 방송 어색하고요. 혹시나 오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데 예. 한 번 더 찍을 때 짜증 납니다. 맞네, 그런 게 있거든요. 맞네. 다시 뭐 이런 거. 너무 싫어요. 너무 싫은데 다시. 그렇지만 회담은 생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밀당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은 보여주는 거고 보는 사람, 나의 지지자, 나를 반대하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생방송이 가능한데 토론 이런 건 가능한데 회담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박지훈 변호사 진짜 훌륭해요. 그래요. 이 정치라는 것이 예. 권력과 재화의 분배의 문제입니다. 이익 관계가 분명합니다. 정착기론. 그런 부분에서 예. 서로 간에 밀고 당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치에는 정치 공학,
권모술수, 전략전술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금방 말했듯이 이익을 나누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물밑에서 협상도 있어야 되고 장막 뒤에서의 딜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것 없이 그냥 현장 생중계하듯이 한다? 이건 트루먼 쇼지 정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다시피 뭐 그 조건을 답니까 이거가 그 뜻인 거거든요. 생중계가 안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아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에서 해석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한동훈 대표는 두 가지일 거예요. 안 하고자 뭐 이런 의도에보다는 사실 처음이잖아요. 초보고 뭐 근데 뭔가 의기양양이 됐었어요. 경선을 거치면서 나경원 뭐 패스트트랙 하니까 막 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 아닙니까? 네. 이제 이거에 대한 약간 의기양양됐던 부분이 있어서 나 누구라도 붙어서 이길 수 있다 이 원희룡은 못 생각을 이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회담입니다. 정치 쇼, 뭐 토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는 두 가지를 보고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생중계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사실 어려웠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생중계도 받을 것 같아요. 다만 사전 의제 조율이 충분히 된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과거에 우리 이준석 대표가 늘 그렇게 했습니다. 토론을 배틀로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제압하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토론은 디스커션이 돼야 돼요.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조합해가지고 수렴하고 합의점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회담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시간을 번 것도 잘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생방송을 요구한다면은 저는 뭐 민주당에서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3시에 시작해서 그러면 그 생방송 하면 얼마나 한다는 거였어요? 그 시간은 아직도 정해져 있던 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 양. 그래도 일단은 우리 JYP 입장에서 생방송에도 이재명 대표가 꿀릴 게 없다. 금방 우리가 또 여기 속는 거야. 누가 이기고 꿀리고 말 잘하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수의 진단인가요? 합의를 도출해가지고 국민의 민생을 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누가 이기고 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민주연구원이 이렇게 성숙된 연구원입니다, 그죠? 제가 제일 성숙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김 위원장의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제 여야 대표회담 생산적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질문을 했더니 한동훈 대표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할 힘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그 할 수 있는 게 없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재명 대표를 만나봤자다. 슬픈 현실이에요. 이게. 슬픈 현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은 JYP님은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향후.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의 그 스탠스가 매우 애매합니다. 본인이 덥죽 의제를 정해가지고 25만 원 받아오면 뭐 어떡할 겁니까?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당내에 대다수가 친윤계 의원들이에요. 추경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네네네네. 어떡할 겁니까? 받아와도 문제고 안 받아와도 문제고 의제도 문제고 모든 게 문제입니다. 머리가 너무나 아플 상황이에요. 거기서 더 나가서 최상병특검법이에요.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뭐 계속 자기가 제안하잖아요. 제3자 추천, 제보도 넣자 뭐 하는데 대통령실 뜻은 확고한 것 같아요. 특검 얘기는 하지 마라. 나는 이거 보고 싶지도 않다. 티가 꺼내지 마라. 이런 거로 보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제에서 빠질 수 없는 최상병. 민주당 입장은 그렇습니다. 최병 특검법. 그거가 없이 결국은 의제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 지금 이재명 대표 다음에 뭔가 이유로 결렬될 가능성이 저는 더 커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결렬 가능성이 크다. JYP. 저는 한동훈 대표가 더 하고 싶어 할 거라고 봐요. 더. 예, 첫 번째 예. 급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재명 대표와 한 자리에 섬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의 급이 비슷해진다라는 하나의 착시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EJ 또는 이걸 전략적으로 이제 양면 게임, 뭐 투레벨 게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민주당을 이용해 가지고 윤석열에게 저항할 수 있는, 개길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꼭 필요한 회담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준비해서 할 것 같아요. 필요한데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말씀에 좀 기울여 들어야 될 부분이 예. 뭐냐면 결정을 할 수 없다 그 부분인 거예요. 본인이. 그 결정은 의제 결정도 어렵고요.
의제를 결정하고 왔을 때 가부를 해왔을 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추인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날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시절 때 아마 이 정부 들어설 때였나요? 처음 그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그거 뭐 합의해 왔다가 난리 났어요. 맞아요. 엉뚱하게 합의해 왔다가 결국은 대통령실하고 의견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회담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것을 한동훈 대표는 사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리미트 한계치를 정해버린 거예요.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라고 정한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를 만나가지고 한동훈 대표한테 떡도 하나 주고 뭐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좋아하는 간첩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네, 그런 것들도 주면서 살살 달래서 가면서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하는 거는 아마 민주당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민주당이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금투세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간첩법 간첩죄 얘기했으니까.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뭐가 있어요? 그게 최혜병 특검법이에요. 아하. 그것을 버리고 가느냐, 그것을 얘기를 하느냐 의제로. 그거는 민주당이 지금 그걸 안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안 한다면 가능해요. 회담은. 그러니까 맹탕 회담이 되겠죠. 근데 그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자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결렬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생방송 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 안에 어떤 하고 의제 던져 아니 그게 아니라 딴 얘기하는 거죠. 한동훈 그러니까 생방송을 하면 그러니까 의제 오늘 이 아이템 합니다 했다가 진행자 입장에서 자 요거 외에 추가적으로 최혜병 특검법 뭐 이렇게 생방송의 묘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하면 이렇게 합니다. 예.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금투세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 역으로 이럴 수는 있죠. 사전에 이제 사회자한테 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모르는 척 할 테니까 갑자기 질문을 던져라. 그럼 내가 당황해서 답해줄게. 당황해서 3자 특검이든 뭐든 제가 주장했기 때문에 완전 뺄 수는 없고요. 일단 테이블은 열어보시죠.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그 지난번 영수회담 할 때도 이렇게 A4 용지를 꺼내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해진 의제 말고도 네네. 또 그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최혜병 특검법 이슈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안 할 수 없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걸 또 알기 때문에 이번 생방송. 그러니까 근데 생방송. 그것도 의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계속 바라보는 거는 용산이에요.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볼 수밖에 없죠. 눈치를 보죠. 바라보는 게 아니고. 아니 바라본다는 게 막 이래 바라보는 게 아니고 슬쩍 본다니까요. 계속. 혹시나 잼 야, 이 날라오나. 최혜병 하면 되나? 복권 날라오나 이런 거 이제 생방송 보고 중에 있는 막 거죠. 했다가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을 너무나 할 거거든요. 만약 생방송 했다고 하면 용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이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정치도 하고 싶고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난처한 그래서 상황인데 딜레이 되기를 바랄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께 제가 조언을 하자면은 네. 민주당을 이용하세요. 활용하세요. 핑계거리 삼아서 활용하시면서 더 이재희 분열해라? 전략을 서세요. 그래서 대통령과 계속 갈라져라. 그렇죠. 아니 근데 그래야 대권 주자 됩니다. 민주당 사람이니 그런 거고 네.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뭐 당 적이 없어요. 저는 국민힘이 아니 국민의 입장에서. 저는 당 적이 없어요.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서울 국힘인 트윈스 줄 입장에서 알았어. 오늘 트윈스 입장에서 서울 트윈스 트윈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이 회담을 하게 되면 말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회담에서 세상의 특검을 민주당을 이용해서 받아왔다 손치더라도 당내 추인을 못 받아요.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계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유연하게 일단 최상병 특검 관련 테이블을 열자. 협상 테이블, 실무 테이블을 열고 정치적 테이블을 열자. 요까지만 해도 저는 단계론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열어서 토론하다 보면은 한 명이 2명 되고 2명이 3명 되고 3명이 8명 되고 그러면은 뭔가 그림이 안 나오겠습니까? 네, 그런 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약간 스텝이 꼬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5일 일요일 날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29일, 30일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연찬회가 있었어요. 1박 2일. 그래가지고 그때 대표 연설도 있고 또 이렇게 당내 토의도 하고 의원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또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여야 대표회담 못 하고 이걸 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 날 당대표 생각을 좀 열어서 말하고 거기서 좀 힘이 모아진 상태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일정은 한동훈 대표한테 유리하게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만약에 25일 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덥숙 뭐라도 회담을 하고 왔다. 그래서 연찬회 가가지고 만약에 성토대회가 나왔다. 그 대표님 함부로 그 말씀하시면 리더십 어떡합니까?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하 오히려 한 그 생각도 대표에게는 하고 있어요 지금. 뭘 해야 되노? 내가 가가지고 이걸 덥죽 받았는데 우리 당에서 친윤계 설마. 의원들께서 이러면 어떡하? 이런 머리가 너무나 아픈 거예요. 한동훈 대표. 그래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LG 트윈스 옷을 입고 그렇게 사투리를 심하게 쓰세요. 서울말로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 서울 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네.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의원들과 정치하면 안 되고요. 그래요. 지지자들, 당원들, 63%. 국민들과 정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귀족정이 아니라 민중정으로 가야 됩니다. 야.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 보수 집권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판단하는 것이 대권 전략에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당내 의원들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친윤들이 우선적으로 프레임을 짜놨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휘말려 들면 안 됩니다. 민주당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실까요? 자 이런 가운데 또 이제 금투세도 주요 의제이긴 네. 합니다. 이 금투세 국민의힘이 이제 금투세 폐지를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얘기하고 있고 오늘 한동훈 대표가 네. 이제 여야 모두 합의를 해서 1월 1일로 내년 1월 1일에 이제 금투세 폐지 합의하자 이렇게 또 제안했어요. 이게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를 25일 만난다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 하나 하고 있을 것 싶어요, 같은데 음. 민주당 어때요? 민주당도 유연하게 대처할 것 같아요. JYP는 유연하 보이세요. 네, 유연해 보이세요. 유연합니다. 네, 유연해 유연한데요. 보이시는데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하나도 안 유연해 보이셔가지고 그거 우리가 짜고 치는 거 아닐까? 한쪽에서는 정말? 안 된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할 수도 있다 그러고 그런 전략적 건가? 유연성을 위해서. 네, 국합, 배드캅 이런 거 아닐까요? 굿캅은 이재명 대표, 네. 배드캅은 진성준 정책위의장.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유임했다. 네네네. 야. 유임의 배경일 수 맞췄잖아 있는데 내가 유임된다고 예. 지난번에. 유임의 배경일 수 있고 또 그게 또 국민의힘의 어. 또 정점식 정책의장과 좀 구별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아하. 금투세 부분은 국민의힘이 정말 하고 싶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굳이 용산하고 각질 필요도 없고요. 친윤계 의원들한테도 뭐 큰 문제 없는. 그렇지만 민주당은 애매한 그 주제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중에 이게 지금 금투세거든요. 지금도 하고 싶고 앞으로도 이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박진영 JYP 부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는 요거 계속 그냥 가철에 갈 거예요. 당 대표도 생각이 조금 다르고 그리고 정책의장도 좀 다르고 정책의장은 또 정책위 의장인데 정책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하지 맙시다 이것도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주당은 국가 배드카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찬반으로 표현할게요. 찬반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내년 1월까지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당내 좀 약간 토론이 좀 다양한 상태로 왜냐하면 금투세가 급하지 않다. 이런 게 있어요. 금투세를 만약에 부과를 하면서 만약 시장 주식시장에 큰 손들이 많이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 자체가 계속 이런 얘기예요. 그 많이 5천만 원 뭐 버는 사람은 1억인가 버는 사람은 워런 비핏의 반이다 뭐 이런 거. 아주 적다. 극소수인데 왜 긴장하냐 개미 투자자님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큰 손들이 자꾸 빠져나가면 시장이 주식시장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또 개미 투자자도 큰 손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내 꿈의 한계치를 정해주는 것 같아서 희망이. 우리 JYP도 큰 손 되고 싶은데 전 뭐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냥 작은 손으로 그냥 살겠습니다. 작은 손으로 살겠는데. 야구 글러브 끼기 딱 좋은 손이면 됩니다 저는. 네. 근데 이제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아니 이제 금투세를 왜 이렇게 이게 한동훈 대표가 이걸 강조하냐? 이게 무슨 민생이냐? 이 민생도 아닌 걸 자꾸 내가 계획하고 있어.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서. 이렇게 본다 그러자고 제가 용산 쪽으로 딱 봤는데 아. 눈치 상대가 안돼 섹스 금투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금투세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생이 아닌데 아. 그들에게는 민생이에요. 그렇죠. 아. 가진 자들의 민생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민생인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속한 당이 그런 당이다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러면 이제 도저히 움직일 공간이 없는 것이냐? 그러니까 5천만 원에서 한도를 1억으로 올리고자 약간 그 정도의 조정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저는 유연성이 존재한다고 논의하고 봅니다. 있다고 JYP는 유연한데 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제 흐름대로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민주연구원이 연구를 해서 정책위 의장에게 연구한 적 페이퍼를 없습니다. 연구한 게 없어요. 연구한 적 없습니다. 연구한 적 없는데. 뭐 연구하세요 민주연구원? 저는 뭐 개별 연구원이 아니니까 연구는 안 하죠. 부원장은 연구 안 하세요? 네, 안 하는데. 너무 솔직하시네. 이거. 진성준 의장이
뭐 저한테는 이제 성준이 형입니다. 아, 성준이 옛날에 형이? 같이 실무자로 근무도 오랫동안 했고 아하. 그분의 아. 전략적 마인드라든가 성품을 제가 잘 알고 알고 있고 와. 신뢰합니다. 신뢰해요. 예, 실제로 이제 민주당 내에 이제 진보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블록들은 이 뭐라고 합니까 노동이 존재하지 않는 금융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개념들이 있어요. 예. 이거 이제 과거 이제 산업자본주의 시대 이야기인데 지금은 금융자본주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금융자산의 운용에 의해서 소득이 생기는 것을 예. 인정해 줄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적절한 세금을 매기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뭐 불로소득이 아니다라고 인정해 줄 저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다. 공간이 있습니다. 이야기할 공간이 민주당은 있다. 계속 토론으로 갈 것 같고요. 예. 국민의힘은 뭐 저는 뭐 가진 자 이걸 떠나가지고 음. 그다지 민생을 할 수가 없어요. 25만 원도 안 돼. 뭐 지금 아. 다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모든 것을 하려면 결국은 용산 대통령실하고 조율이 돼야 되고 당정이 조율이 돼야 되는데 예. 용산 대통령실이 지금 잘 안 움직이는 모습이라면 음. 결국은 당이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용산 대통령실을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아 있는 게 딱 금투세예요. 금투세.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용산을 제치고 예. 먼저 나갈 수 있는 미끼 상품을 줘야 돼요. 요게 이제 저랑 차이예요. 아.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예를 들자면 뭐 안 금투세일 수도 있고 안 돼요. 민생지원금 문제에서도 된다니까요. 지금 민주당은 25만 원 보편적 지급이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원한다면은 액수를 낮출 수도 있고 주는 방식도 선별적일 수도 있고 자영업자들 먼저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하는 사람 먼저 줄 수도 있고 민주당은 굉장한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예. 한동훈 대표의 의견을 수렴해 주려고 노력할 겁니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는 받을 수 없다. 아하. 좀 받아라 좀. 받으면 윤석열 좋은데.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최상병 특검법이 시발점이에요. 첫 번째 거. 그거 어떤 조건을 계속 걸고 있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안 된다. 민생 하나도 못. 25만 원에 2만 5천 원 뭐 25원도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예, 우리 박 받으면 저는 좋다고 보는데. 우린 받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유연하게. 유연한 JYP는 그걸 일이 되게 하겠다. 네네. 그러나 현재 판을 읽었을 때 우리 박 저는 변호사님은 안 된다. 안 된다. 저는 회담 결렬까지 생각합니다. 결렬한다. 야. 요 이게 부분. 사실은 햇볕 정책인 거예요. 우리가 햇볕 정책인 북한입니까 거예요. 국민의힘이? 햇볕 정책인데 그런 느낌 선샤인 나잖아 파리시. 지금. 그래 북한이 이제 국민의힘입니까? 햇볕 정책인데 아, 예를 들자면은 용산의 대통령실은 우리가 햇볕을 아무리 쬐도 녹일 수가 없어요. 아. 그분들은 뭘 일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달라요. 아. 지역구 눈치도 봐야 되고 상임위별로 이익단체들 눈치도 봐야 되기 때문에 뭔가 좀 해야 되거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햇볕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마음을 열 것이다. 자, 어쨌든 이제 이번 주일 25일에 기자들이 굉장히 바쁠 예정이었다가 이제 편하게 좀 쉬면서 이제 일요일에 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사실을 짚으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이제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을 했고 이제 검찰총장이 보고를 받고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원석 총장은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의에 침묵을 지키면서 이제 출근을 한 상태인데 자 한동훈 대표 입장까지 한번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원석 총장 오늘 출근길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 요청하실 건가요? 오늘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사법적 판단은 국민 높이 어차피 결국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니까요.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세히 보진 않았습니다. 예, 자 상세히 보지 않았다라는 한동훈 대표의 말 그리고 이원석 총장은 오늘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고 그냥 확 들어가셨는데 사실 이원석 총장이 요 출근길을 할 때 어떤 메시지를 할지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거 저는 메시지를 합니다. 그죠? 항상 했죠. 필요한 말이 필요한 있으면. 있었고 일부러 침묵으로 침묵도 합니다. 메시지를 하기도 하고 7초, 10초 말 안 하기도 하고 침만 눈 이런 것도 메시지인데 아무런 눈물이 메시지. 글썽거렸어요? 오늘은 그냥 눈물 오늘은 그냥 들어가 오늘 드릴 말씀이 버렸습니다. 없다고 눈물 글썽거리는 것도 메시지거든 사실. 네. 검찰총장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정무직 공무원이기도 하고 정치의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또 수사권을 기소권을 갖고 있는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결정은 매우 잘못된 결정입니다. 사실 왜냐? 어쨌든 대통령 배우자, 공무원 배우자한테 물건이 갔습니다. 돈이 얼마든. 그렇죠. 이건 뭐 초등학생한테 가가지고 야
그 너 공무원 배우자가 뭘 받으면 돼 안 돼? 하면 받아도 돼요. 디올백 정도는 받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는 초등학생은 없습니다. 그게 범죄가 뇌물죄가 되든 제3자를 이용하면 알선수재 되고요. 만약 대가성 없으면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부정청탁법 김영란법 위반이 됩니다. 예. 세 가지에 걸리도록 좀 구조가 짜여져 있는 거거든요. 예. 어쨌든 권익위도 그렇지만 검찰에서는 이걸 무혐의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냐? 검찰이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럴 줄 알았다. 네. 그래서 아주 안 좋은 결정을 했는데 그나마 말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2명이에요. 검찰총장과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 아하. 두 사람 다 제대로 된 말을 못 해버렸어요. 이거 매우 심각한 아쉽다. 겁니다. 매우 아쉽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아하. 법리와 팩트를 봐야 되면 이건 안 보겠다는 거예요. 법리 팩트 다 그 알잖아요. 뒤에도 그 상세히 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상세히 보지 않았다고요? 예, 이게 상세히 뉴스에 보지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요. 상세히 보지 않았다고. 서울대법대 나온 사람입니다. 다 외우고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상세히 보지 않아도 대충 다 외우고 있죠. 이제 이게 아.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이른바 아. 저거 뭡니까? 시집 갔을 때 예. 처음에 이제 그런 행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뭐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예. 알선수재 아닙니까? 알선수재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사인이 공직자를 움직였기 때문에 국기문란 사건이다. 실제로 뭐 이 근데 정도까지 저는 생각이 움직인 듭니다. 것은 없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판단이고. 어쨌든 간에 사람이 그 최재형 목사에게 의사 전달도 해주고 결과가 어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렇게 해줬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눈높이를 알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여론조사 하세요. 여론조사 해가지고 네. 김건희 수사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딱 예스 노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십시오. 그게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여론조사를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봐야죠. 팩트와 법리라고 하는 게 어떤 팩트는 사실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그 사실관계를 적용하는 것을 법률 적용을 법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판사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죠. 대전제, 소전제, 사실관계 넣어서 이게 이런 범죄가 되냐 안 되냐. 변호사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특히 판사는 그래서 판결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인들이 팩트와 법리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거의 해결돼 버렸어요. 팩트라는 부분. 사진 동영상 다 찍혀 있잖아요. 다 봤죠. 그거라도 네. 없으면 그 사실관계 그 확인이 아직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앞부분은 끝나버렸어요. 최재형 목사가 줬고 부탁하는 내용도 있고 그걸 받아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받은 거는 맞고요. 과연 받았는데 대가성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 그 알선수재 되려 그러면 그것만이 법리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3자 알선수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오늘 이제 상세히 안 보셨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한동훈 대표. 감사의 표시다 이거. 감사의 표시다. 그렇게 검찰이 해석을 했어요. 맞아요. 예,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고 감사. 아이고 고마워서 뭐 출입도 시켜주고 만나게 해주니까 감사해서 줬다. 그 누가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물 먹이려고 이거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뇌물죄 법리를 다 흐트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거 기점으로 앞으로 뇌물죄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이래 되면 다 나가서 저는 감사한 마음에 드린 거다고. 조선일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혐의 가닥 이 보도에 대해서 받은 거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다.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맞잖아요. 또 김 여사는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바로 사과를 했어야 됐다. 그럼 끝이죠. 조선일보 그러면 입장인 끝이에요. 거예요. 네. 그러면 예. 끝이에요, 사실은. 예. 이게 바로 사실 돌려줬으면 아무 문제 없죠. 없죠. 뭐 문제가 그렇잖아요. 조금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커지지 않았죠. 근데 범죄 해석을 잘 하시네. 탁월한 변호사시네. 대한민국에 제가 보기에는 법조인 중에 넘버 소리 안에 들 것 같아요. 그 정도 해석이시면. 그 나머지 2명은 누구예요? 모르죠. 양변 넣어줄까 말까 고민. 그 3명 중에 들어갈 정도 뛰어난 변호사다. 네. 아하. 패소율은 없습니다. 아니, 패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자, 근데 이제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제 법리와 팩트 얘기를 하셨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이 눈높이를 강조하시던 분이 한동훈 대표 입장은 좀 바뀐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주장을 제가 해요. 계속 하잖아. 오늘 한동훈 대표님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데 아. 저기를 자꾸 보세요. 또 어떡하지? 옛날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뀌었어요. 팩트, 법리 상세히 못 봤다. 그 얘기는 지금은 국민보다는 대통령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근데 한동훈 돼요. 대표가 이제
어떤 사실상 대권 행보가 시작이 되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투샷이 찍히면 사실상 레이스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선긋기 또 과하게 얘기하면 밟고 지나가야 된다. 네. 이렇게 진단하잖아요. 언젠가는 뭐 선 긋고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3년. 그 시점이 언젠지 계속해서 봐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른바 이 삼국지에서 있는 것처럼 이관계, 반관계 이런 것도 쓰고 고육지책도 쓰는 겁니다. 우리의 살짝 그 주장을 양보해가지고 금투세라든가 종부세 이런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이게 고육지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걸 내어주면서 그쪽에 더 분열하게 만들다. 그렇죠. 결국 한번 보십시오. 이 제3자 특검을 민주당은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정보 제공에 관한 것들도 포함시키자 이것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민주당이 양보함으로 인해서 프레임이 특검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갈라지는 겁니다. 3자 특검이냐 야당 중심의 특검이냐가 아니라 하자 말자. 그러면 한동훈은 하자 쪽으로 와서 민주당하고 의견이 비슷해지는 거고요. 하지 말자는 윤석열 대통령만 남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프레임을 통해서 누군가가 다수가 되는 것인가 하는 거. 이것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죠. 이게 맞는데 제가 이제 계속 유심히 살펴보면 이원석 총장이나 송경호 지검장이나 결국은 이창수 지검장 매우 특수부에서 거의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한동훈 포함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멀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멀어졌을까?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에 지금 가 있습니다. 예. 고검에 뭐 좀 영전이라 하지만 사실은 그 수사 일을 못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자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아마 김건희 여사 조사한다는 얘기하면서부터 멀어진 것 같거든요. 대통령과 이원석 총장도 그렇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노린 그림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조사는 안 하면 안 된다.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다. 결론은 알아서 해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었는데도 그거조차 받질 않았었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딱 그 위치에 와 있어요. 일단 합시다.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내가 당대표인데. 결과는 내가 어떻게 해볼게요. 어떤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안 받아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원석 총장이나 송경호 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뭐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합니까? 다 형님이라고 그랬겠죠. 아니 저는 잘 모릅니다. 아니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형님 그림 한번 내고 끝낼게요. 뭐 이래 됐는데. 근데 이제는 그 직책상 눈빛으로 통하는 거죠. 네. 눈빛으로 나오시면. 근데 이게 그림도 눈빛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그림도 낼 수 없어. 이렇게 그거니까 나온 거고요. 그거니까 또 한편으로 최상면 보면 특검부터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의 생리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림만 내겠다고 했다가 힘 빠지면 맞아요. 그림 이상 넘어가지고 저기 밭다리 걷다가 넘기기도 하고 뭐 수사는 다양한 기술을 쓸 생물이거든요. 것이다. 시작은 요거고 요 그림인 줄 알았는데 나비가 돼서 헐헐 날아가고 이게 용이 돼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용이 된다. 애벌레가 용이 됩니다. 번데기 딱 부화해가지고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을 알고 있기 때문에 초장에 이걸 막아야 된다. 수사는 생물이다. 요 생물이다. 명언이네. 본인들이 제일 많이 수사는 알죠. 애벌레다. 막 이런 애벌레. 그래서 그 맥락에서 정치는 생물이어서 수사는 생물이다. 그 맥락에서 명언이야. 심우정 지금 지명받은 검찰총장 후보자. 그분은 또 관리 쪽이거든요. 기획 쪽이거든요. 기획. 검찰과장, 검찰국장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 그쪽으로 임명했다는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실제로 한동훈 대표는 그래서 왜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 민주당이 뭐 당근 암만 넣어도 그 한계에 부닥쳐서 못할 것이다. 결국은 하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완전히 손절. 예, 그거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앞면 몰사고 딱 끝나고. 저는 시간은 체각 지금 한동훈 대표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얼마 없죠. 그 시간 동안 본인이 걷어차고 나오느냐, 그러니까 계속 눈치만 보느냐, 그거를 본인한테만 이제 모든 키는 본인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에 그냥 부러져라. 아예 그게 정답일 수 있죠. 부러져라. 정답일 수 있죠. 부러지면 부러져도 대선 굉장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또 호출된다 후보로서는. 네. 이번에 그냥 관계를 확 끊고 부러져라. 네.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컨대 옆에 있는 동료 이원석 총장은 동기예요. 형이지만 27기가 동기고 송경호 이런 분들은 눈밖에 나면 이제 끝나요. 그렇지. 검찰 이제 일 못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당 대표입니다. 그들하고는 좀 달라요. 정치인이죠 이제. 그리고 대선 후보 아니에요. 대권 후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동훈 대표님께 말씀을 좀 드리면 고! 오늘 박 변호사가 한동훈 대표한테 굉장히 감정이입을 심하게 하시네요. 자 이런 가운데 네. 이원석 총장이 그래도 이분이 되게 평가가 좋은 분이다.
또 일각에서는 또 이 검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에 조직을 위해서 뭔가를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번 이 김건희 여사 무혐의 종결 이익 부분에 대해 수사심의를 열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분도 있는데 수사심의. 수사심의위원회도 임명하는 것이 네. 검찰총장이 거의 다 정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것조차도 용산에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어딜? 예. 어딜 감히 쇼잉을 내 우리를 두고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구겨졌어요. 시기도 놓쳤어요. 이건 오늘 그렇군요. 했었어야 돼요. 오늘 수사심의 예. 출근길에 수사심의 하겠습니다. 네, 하고 바로 바로 얘기했었어야 돼요. 못한 항상 늦은 거, 시기를 놓친 거고요. 수사 수사심 심의를 한다 한들 결론도 안 날. 수사 심의가 비공개입니다. 몰래 해도 돼요. 그리고 그렇구나. 결론을 낼 수도 있어요. 수사 심의위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검 예고에 다 있습니다.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원석 총장은 놓친 것 같아요. 수사심의가 할 수 있는 결정이 어느 정도 수준이야? 수사 다시 해라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요? 권고적 효력이긴 한데 권고죠. 또 권고이긴 한데 지킬 수밖에 없는 걸 만들 수 있거든요. 하긴 권고하면 어떤 권위적인 어떤 그렇죠. 목소리로 이 수사 잘못됐다라고 인증을 할 수 있는 또 거니까. 근거도 들거든요. 아하. 이런 등등 해서 이런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아하. 라고 만약 결론이 난다면 중앙지검이 새로 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퇴근하면서 아니면 퇴근요? 저는 퇴근했네. 개인적으로 우리 예. 박 변호사가 수사는 생물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수사는 뭐 생물인데 예. 이미 상했어요. 아. 생선이 이미 상했고 생선 제가 상했다. 봤을 때는 오히려 욕망이 생물이다. 누구의 욕망? 욕망, 한동훈 대표의 욕망이 생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반지를 향한 그렇죠. 절대 반지를 향한 욕망은 결국은 계속 커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My precious.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키워주는 골룸의 역할을 누군가가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 변호사가 고른 것 같아요. 약간 이게 My precious, my precious. 끼워봐 반지를 절대 반지.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 예. 제안을 하자면은 네, 민주당 제안. 특검을 주도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예. 국정조사해야 돼요. 국정조사. 국정조사는 지금 국회에서 음. 대통령의 거부권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의 그 욕망의 성장 이걸 만들어 줘야 돼요. 빨리 윤석열 대통령과 성도라. 갈라쳐야지. 그리고 밟고 넘어가야지. 라는 흐름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게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이렇게 계속 말이 민주당이 뭔가 주도적으로 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그 부분이 다른 거예요. 민주당이 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왜? 오랫동안 그런 관계를 가졌고 20년은 인연이죠. 그렇죠. 네. 상하 관계였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주 친분관계 있었고 우리 서천 화재 현장에 고개 190도 그렇죠. 그 기억나잖아요. 예. 카노사의 굴욕 비슷하게. 예. 그거는 민주당이 여건 뭐 조금 만들 수 있지만 그 선택은 어떤 여건이 되든 어떤 상황이 되든 본인이 깨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는 못한다. 뭐 알을 밖으로 굴려버리지 뭐. 예. 근데 임명된 비대위원장하고 투표로 당선된 대표하고는 무게가 다르죠. 대표성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꿈틀꿈틀 거릴 거라고 보고요. 예.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김경률 회계사가 예.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를 예. 그래서 우리 김경률 회계사의 기획적 머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 많은 기대를 하고요. 필요하시다면 불러주십시오. 제가 조언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경일 회계사가 하신 말씀인 거죠? 네네. 예, 한동훈 대표의 말씀을 할 수 있다. 예. 네. 사실 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기국회가 이제 9월달에 열리고 10월달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저는 8월 말이라고 보거든요. 8월 결심의 시간이.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된다 내가. 향후. 예. 그렇죠. 내가 어떻게 가야 된가 결심은 8월 말까지 결심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정치인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가 빨리 나올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도 늦었어요. 한 달이 됐는데 한 달이 한 게 지났는데. 없어요. 금투세 하고 복권 2개밖에 없어요. 뭐 그냥 하다가 말았던 느낌에.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메시지를 아직 던진 바도 없는 거고
삼겹살 먹을 때 알아봤어야 돼요. 같이 가서 먹을 때가 아니거든요. 혼자 가서 지도부를 꾸려서 갔어야 되는데. 전당대회 저거 끝난 그 다음 얘기했잖아요. 날 차가운 그렇죠. 삼겹살 먹었을 때. 예, 그때부터 그때 원희룡하고 나경원 전 의원하고 같이 간다는 것 자체가 논센스예요. 말이 안 맞는 아하. 거죠. 새로운 지도부 데리고 나의 군사들을 데리고 대통령을 만나러 갔어야 되는데 자신의 경쟁자들과 같이 n분의 1이 돼서 갔다는 것은 원오브 됩니다. 예. 그 굉장히 잘못한 거죠. 거기서 또 그리고 죽더라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폭탄주 러브샷 해야죠. 혼자 콜라 마시면 안 돼 거기서. 뭐 그거는 제가 뭐 동의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건 술을 안 드신다고 하니까 그걸 떠나서 이제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때는 선택. 못했다면 예. 계속 좀 못하고 있었잖아요. 모든 지금 이슈에서 지금은 그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은 최상병 특검법이다. 전격적으로 그렇다면 인터뷰 어떤 기자회견 딱 열어가지고 저는 합니다. 그게 한다면 바뀌셨구나. 오히려 25일 그 주일날 여야 대표협의 끝이 못하게 됐으니까 예. 그 이후에 열기를 하려면 한번 월을 다음 주쯤에 갑자기 전격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고요. 결국은 저는 외부 환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해야 돼요. 폭락해야 되고 폭락할 수가 그다음에 없어요. 어떻게 더 폭락합니까?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 예. 한동훈 계보로 줄 서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어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은 추석 밥상에 한동훈 이름 한번 그거 올리자. 맞는데 그거 이런 다 생각할 수 맞는데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30%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10명 이상이 안 모입니다. 한동훈 대표 사람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외부적 요인 제거하고 본인이 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뭐 오늘 발표된 MBS 전국 지표에서는 이제 대통령의 지지도가 한 20%대로 이제 처음으로 또 다시 또 떨어졌다. 또 30% 되겠죠. 어차피. 그렇습니다. 예. 다시 또 뭐 올라갈 그 수치다. 예, 예, 어쨌든 자 이번 주 잘 보내시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두 분의 그럼 바람. 민주당 얘기보다 오늘 한동훈 대표 얘기만 했네요. 예. 오해할라. 친한인 것 같아. 박 변호사님 오해받을 것 같은데 느낌이. 제가 예, 그러면 저 병중에 있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빨리 코로나 낫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연구 입장 어떠세요? 이재명 대표의 쾌유에 뭐 빨리 쾌유하셔가지고 예. 민생을 돌보셔야죠. 정성껏 얘기하시면 안 됩니까? 우리 대표님을 향한 사랑이 좀 부족하게 보이신 것 같은데. 특별히 표시 안 해도 될 만큼의 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다라는 네, 네, 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블루라커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JYP 박진영 부원장님, 우리 박지훈 변호사 두 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